핸드폰 때문에 전쟁이시지요? 오늘 핸드폰 얘기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지금 다들 핸드폰 때문에 고민이시지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영유아기 엄마들은 아직 핸드폰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장 나에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곧 닥칠 미래고 정말로 많은 엄마들의 1순위 고민거리가 핸드폰입니다. 가히 핸드폰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책육아는 물론이고 아이의 교육, 아이의 학업, 아이의 공부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핸드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핸드폰과의 전쟁을 잘 헤쳐나가는지 궁금하시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과 핸드폰 전쟁이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제가 너무 자애롭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나도 훌륭한 엄마여서 핸드폰과의 트러블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서 핸드폰 전쟁이 없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핸드폰 전쟁이 없었느냐? 왜?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초6까지. 저희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핸드폰을 해줬습니다. 13년 동안 핸드폰이 없었으니 전쟁일 리가 없죠. 전쟁의 씨앗을 없앴다고 보셔야 합니다. 핸드폰이 없었다고 하면 엄마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이의 친구 관계를 물으십니다. 아이가 친구가 없거나 외톨이가 되었거나 친구들과 교류하지 못해서 외로워하거나 그것이 자존감으로 연결되어 낮은 자존감이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핸드폰 하나에 낮아질 자존감이면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엄마의 지나친 우려입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 핸드폰을 통해서 소통하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적응하고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학교에서 미리 약속을 정하고 오고 집을 가르쳐줘서 집으로 오도록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름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고 찾아 나갑니다. 아이를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지혜가 쌓여져 가고 그 지혜를 이용해서 나름의 사회생활을 잘 헤쳐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핸드폰을 안 해주는 대신에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핸드폰의 부재가 조금 속상하고 아이를 조금은 우월하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니는 왜 핸드폰도 없느냐 하고 놀려서 그렇게 기주고 온 아이에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 집이어야 하지요. 아이와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해주고 사랑 퍼부어 줘서 그 고갈된 에너지를 가정에서 채워줘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서조차 어떤 결핍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결핍이 있고 가정에서도 결핍이 있다면 그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실 거라고 봅니다. 초등 저학년 시기 아이가 핸드폰에 기죽어서 오면 가정에서 사랑을 퍼부어 주십시오.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요, 두 아이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게임을 시켰습니다. 저희 남편 핸드폰과 제 핸드폰으로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주말에는 훨씬 더 많이 하고요. 게임 또한 허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이 있는 아이들보다 자기들이 게임을 더 많이 한다고요. 자, 핸드폰을 사주고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고 사주니 네가 적절하게 조절해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기부터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인도 핸드폰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조절해라. 안 그러면 엄마 압수한다. 그런 식의 멘트는 옳지 않고요. 저는 사실 전업주부라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필요가 없었고요. 워킹맘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핸드폰을 사주고 나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너를 믿겠어.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 엄마가 고함을 지르면서 아이에게 너는 스마트폰 중독이야 하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자, 그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이 된 거는 그 아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칙과 통제가 없었던, 죄송하지만 그 양육자의 잘못이지요. 그리고 너무나도 재밌게 핸드폰을 만들어 놓은 이 핸드폰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요.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을 뿐이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핸드폰이 없어서 소외될까봐 걱정이 돼서 핸드폰을 해주는 우는 범하지 마십시오. 소탐 대실입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비단 책육아나 아이 공부에 상관없이도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무너지는 시초입니다. 엄마가 전업주부고 크게 핸드폰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최대한 핸드폰은 늦게 해주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러나 워킹맘이거나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가이드라인, 명확한 규칙과 통제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천에 없어도 핸드폰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주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초6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초6까지 핸드폰이 없었고 그 13년 동안 싸울 일이 없으니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었고 그 시간에 책을 읽었고 마음껏 놀았고 그 13년의 단단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6학년 이후에 핸드폰이 들어와도 저희 두 아이들은 저와의 사춘기의 갈등 없이 지금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싸울 때 아이에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너 핸드폰 중독이니? 너 핸드폰 중독이야? 이렇게 해서 니 어떻게 하려고 하니? 이러다가 니 인생 망가진다. 니가 핸드폰의 노예야? 이러다가 니 인생 끝난다. 이렇게 망나니로 살 거니? 등등의 너무나 거친 문장을 아이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설령 아이가 지금 현재 핸드폰 중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끊어줄까를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지, 그것을 액면 그대로 아이에게 쏟아내는 것은 2차 가해고 아이와의 관계는 물론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너무나도 잘못된 멘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른답게, 엄마답게, 양육자답게.